어쨌든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부 카페에서 오셨죠? 제가 따로 선전을 한 데는 없거든요. 카페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소개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소개로 오신 분도 상당히 많네요. 좋습니다. 소개로 오신 분은 어떻게 오늘 저 처음 보나요? 아니면 이렇게 카페에서 혹시 비디오나 이렇게 보신 분 있으세요? 저 처음 보시는 분, 오늘 딱 처음 얼굴을 본다. 예, 11분이나 계시네. 그럼 비디오 상영을 해도 될 뻔 했는데, 일단 다 카페에서 오시는 줄 알고 따로 틀은 건 없습니다. 나중에 청심초는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다큐멘터리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몽골의 미라클 병원 촬영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카페 꼭 가입하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오신 분들은 다 보고 오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보통 제가 강연을 하면은 평균이 한 3-4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또 저녁에 송년회도 있고, 여기서 송년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에 제가 좀 이렇게 압축해서 빨리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집중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제가 빨리 해소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딱 집중하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따로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쉬는 시간 줘서 갔다 오시라고 하면 화장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네? 복잡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화장실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그냥 일어나셔서 조용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자, 제가 강연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왜냐하면 강연회를 제가 항상 똑같이 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이 오시면 거기 좀 맞추고, 아니면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제가 맞춰서 강연을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손을 드셔야 돼. 손 안 들고 양쪽 질문에 다 대답을 안 한다. 제가 이렇게 딱 봐놨다가 그 사람한테만 계속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창피하시려면 빨리 손을 드셔야 돼. 네, 그리고 집중을 해주셔야 돼. 아셨죠?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수련해 보신 적 있으신지 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수련. 네. 많으시네. 좋습니다. 반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수련? 명상 기공. 기공은 어떤 기공? 옛날 일지기공이라고. 일지. 네, 중앙 일지. 네네네. 뭐 하셨죠? 네, 저는 그 치유기공하고요. 네. 기천무 좀 했습니다. 기천. 네, 좋은 거 하셨는데. 또 다른 건 뭐 하셨죠? 국선도 좀 했습니다. 국선도 얼마나 하셨어요? 관심은 80년대부터 가졌습니다. 수련은 얼마나 하셨어요? 계속 했는데 주기적으로 오다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입니다. 또 다른 분? 단학선은 있으신가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고? 아니요, 두꺼운 드시고 있습니다. 단학선은 10년. 또 다른 기공 하신 분? 단학선은 단원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저도 거기 있었어요. 얼마나 계셨어요? 1년 안 됐고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예.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예. 네, 좋습니다. 이거 오늘 반이 넘으시네? 수준 높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부담감이 몰려오네요. 수련을 하신 적이 없는데 관심이 있으시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대체요법에 종사하시는 분, 지압이라든가, 피부 미용이라든가, 침을 놓으신다든가, 아니면 명리 역학을 하신다든가,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뭐 하세요? 자전사. 네? 자전사. 사열요법. 저쪽이죠. 지압, 피부 쪽. 저는 그냥 마사지 하고. 피부 미용사 할 때는 있으시고, 또, 이쪽에. 지압이요. 지압하시고. 어깨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 좋아요. 가장 지금 그 비율이 높아요. 가장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자, 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 내리시고.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둘, 셋, 넷, 다섯 분. 자, 좋습니다. 솔직하신 거에 없다고 생각한다. 넌 없어요. 지금 손 안 드신 분 있으신가? 좋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카페통에도 오셨었고, 또 보실 거 보시고,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여러분들 좀 궁금한 거, 이런 거 지금 넘겨보고 갈 수가 있으니까. 또 여기서 길을 느껴봤다, 손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느껴봤다. 어이구, 이것도 많아요. 길을 어떻게 느껴보셨어요? 그쪽으로 자전거 관리해주다면 그 상태에서 상대가 타키가 들어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좋습니다. 좋아요. 느껴보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그리고 강연회가 지금 원래 제가 하던 방식 말고 좀 다르게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수련하다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받을게요. 항상 질문을 끝에 받았거든요. 본인이 수련하다가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 여기 와서 자기가 좀 얻고 싶으신 거 이런 게 있으시면 질문이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좀 포커스 맞춰서 하게. 질문 있으신 분? 괜찮아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 아, 예. 예. 전 옛날에 좀 뭐 수련할 때 약간 싫은 느낌 많은데요. 그거 가지고 남한테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 그걸 좀 뭐 확실하게 팍 느껴보고 싶어. 확실하게 팍 느껴보고 싶다. 그래야 그게 뭐 실제로 작용하고 뭐 남은 치료도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좀 이따가 제가 예. 발봉을 한 예. 시간이 있을 거니까 발봉할 때 한번 좀 느껴보시고 예. 보통 10분이 오시면 8분 정도가 길을 느껴요. 네, 근데 좀 세미나 같은 데는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 9명, 90%가 좀 넘어가고 보통 이제 세미나에서 못 느끼는 사람이 한두 명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래. 보통 3번 정도 발봉을 할 건데 그 안에 에너지는 다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이따 하면 되고 또 다른 그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 지금 수련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일반 수련은 그냥 내가 기를 느끼고, 에너지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을 위해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특별 수련은 말 그대로 이제 진짜 기공사가 되실 분들. 그래서 내가 남도 치료를 하고, 또, 그런 이제 기공사가 돼서, 좀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일반 수련 타임이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것도 왔을 때 제가 한 1, 2분 정도 에너지를 넣어드리는 거고 특별 수련은 파동을 훨씬 높여서 한 30분 정도씩 해가지고 몸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납니다. 또 다른 불교도 뭐든 다 상관없어요. 네. 수련을 하면 중하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인데 네. 수련의 최종 단계 자율신경을 조정할 수 있는 네, 좋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3가지가 나왔네. 첫 번째, 기공수련을 했을 때 주화인마가 있냐? 저희 청심도 기공에서는 없어요. 제가 주화인마 치료 전문이에요. 네, 다른 데서 문제 생겨서 오면 제가 다 고쳐요. 네? 근데 주화인마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주화인마라는 말을 듣질 않았는데 스스로 얘기하는 주화인마에 열린 마음이 있으시면 안 돼요.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화는 말 그대로 하기운이 이렇게 치 닿는 거예요. 열이 위로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 그걸 주화라 그러고, 달릴 주, 그 다음에 화, 불화. 그러니까 입마는 들어올 입. 우리가 마기, 마장할 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을 잘못하다가 기의 분포가 깨지면서 하기가 이렇게 치솟는 게 주하고
입만은 빙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빙의. 영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수련하다가 이 주화입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통 수련하면서 한 2, 3년까지는 괜찮다가, 한 2, 3년 정도 괜찮다가, 한 4년째 이렇게 들었으면 4, 5년에서 주화입마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체질이 민감하신 분일수록 함부로 수련하면 안 돼요. 예, 뭐 이렇게 인터넷 보고 수련을 한다든가, 책 보고 그냥 혼자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거 따라 하다가 정신이 이상되거나 신을 받거나 몸을 버려서 폐인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언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다른 타 단체에서 수련하다가 주화입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한의학이나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신으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일단 입마 개념을 잘 못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빙의를 치료를 하려면 연가를 천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수련해가지고 치다른 에너지는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침이나 약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 파동력이 높은 기공사가 직접 에너지를 넣어서 다스려줘요. 그래서 주화입마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심선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주화입마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주화입마로 왔다 하더라도 다 치료가 돼.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최종 단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왜 최종 단계냐? 저보고 수련을 해서 뭘 하려고 하냐?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가지셔도 돼. 제가 이제 좀 전에 좀 이따가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쭉 할 건데, 수련을 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지. 예? 첫 번째는 육신의 건강이 좋아져요. 그 원리를 설명할 거고, 두 번째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운이 좋아져. 운이. 운명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결국 내가 돌을 넣는데 가장 빠른 수련법인데, 결국 나한테 수련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저는 성불을 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은 다 다를 수 있어. 최종 단계가 어딘지 저도 몰라. 지금 저도 하고 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살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언제 일지보살이 될지 십지보살이 될지 저도 잘 몰라. 그렇지만은 지금 그 보살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강의를 보면 아실 거고,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되지만 약간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그거는 내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심장이 멎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내가 위, 심장, 대장, 피 돌리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피가 거꾸로 역류한다 했을 때 그 역류하면 사람이 죽죠. 그런 건 내가 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신경 써서 내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신이 완벽한가, 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는지, 전지전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대우주가 있다고 했을 때, 예? 대우주가 있다고 했을 때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는 하늘을 닮아서 드물고, 발은 땅을 닮아서 평평하고,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어요. 5장 6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70%가, 지구의 70%가 바다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죠. 근데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짠 물이죠. 피가 짜죠. 네? 바다도 짜죠. 그리고 바다에서 비린내 나죠. 피에서 비린내 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이 닮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신이라는 존재를 그걸 뭐 예수든 알라든 뭐 부처든 여호와든 간에 어떻게 저는 정리를 하니까 편했냐면, 이 대우주의 마음이다. 소우주에 나한테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죠? 어디 있어 그 마음이? 예? 잘 모르겠지만 다 있죠. 몸 전체에 어디든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포 하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그렇지만 내 몸 전체를 끌고 가죠. 우주의 마음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주에도 그런 마음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구를 거꾸로 못 올리죠. 신도 자기가 못해요. 그래서 우주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은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구를 거꾸로 돌린다든가 태양을 거꾸로 돌린다든가, 이거는 신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율신경을 조절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다 사이비에. 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안 돼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돼. 그래서 그걸 우주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신통력은 없어요. 그게 있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저 기계를 보낼 때 했습니다. 에너지 파동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 보냈을 때 이제 기호인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주파수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폭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건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 거예요. 주파수. 어떻게 말이야? 그러니까 기가 그 진폭, 그게 맞아요. 주파수가 진폭이나 맞잖아요. 예, 예. 진폭의 변화가 주파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네? 아니, 여기 파행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사람마다 파행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 파행을 갖다가,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가진 파행보다 더 센 파행을 갖다가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파형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이렇게 되느냐, 예. 형태가 이렇게 가느냐, 예. 지금 이게 크기가 달라지느냐,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돼, 둘 다 되는데, 귀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일본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일본에서 밝혀낸 것만 500파장 정도를 밝혀내요. 500개. 일본에서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만 그거 너무 투자 안 해. 예, 미국에서도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초동력자들 양산하는 거, 실제 원격 투시자들을 모아가지고 원격 투시에서 벙커 찾아서 미사일 때리는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도 벙커에다 미사일 떨어뜨릴 때 초능력자들 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제가 봤던 게 중앙일보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비밀문서가 해제가 돼서 이제 미국 같은 데 1등 시간이 지나면 해제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연간 한 3천만 불 정도가 자금으로 들어갔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나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전혀 없어요. 처음으로 김대중 정부 때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IMF 터지는 바람에 취소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게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응? 그리고 제가 처음 대학 이제 한의대 가기 전에는 도구동물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히틀러 관련해서 2차 대전 그 리포트를 준비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발표를 할 때 히틀러 사주를 제가 풀어가지고 2차 대전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히틀러 사주가 좋았을 때 전쟁의 기복이 어땠는지 이걸 한번 발표를 하려고 자료를 모은 적이 있는데 처칠도 초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이거 레이저를 쏴가지고 10명 중에 한 9명이 죽고 미치거나 죽고 한 명은 초능력이 생겼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또 운영을 했을 때 초능력 부대를. 그래서 처칠도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초능력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기록을 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한 10억 달러 이상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내가하게. 예? 우리나라 너무 아니래. 예? 사실은 이게 정신문화의 종주국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련 인구도 너무 많이 줄었고 왜냐하면 사이비화되고 종교화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쳤죠. 그러면서 열기가 너무 많이 꺼져버렸어. 한의학에 대한 열기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비애감도 많이 느끼고 이래서 되나 우리가 이렇게 정신과학이라든가 이런 초능력이라든가 이런 염동력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일 수도 있고 전쟁에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를 넣을 수 있으면 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세워놓고 기 빼죠. 바로 배가 아프다든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돼. 근데 그거를 원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가 원수 하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몇 명의 총리들과 모여서 그 사람한테 또 염력을 건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게 너무 방비도 없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좀 너무 저는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위험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 많이 하셔야 돼요. 인격체적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영혼이 어떤 성질에 대해서 네, 그건 있어요. 인격체적으로 이렇게 기억도 똑같아요. 있고 사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영혼이 그런 게 가능한 겁니까?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육신만 딱 벗은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은 더 이상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죽었을 때 가지고 있던 상념, 성격 이런 건 다 가지고 있고 대화하고 이런 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주화인마 치료할 때 뭐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을 시켜서 원하는 거 들어주고 가라 그래서 보내고, 초기에는 이제 그런 빙의한 데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녹화해 놓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그 아일랜드에서 할 때 왜 여자 한 분, 그죠? 빙의 3명 돼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맞죠? 그게 한 20분 정도 되는 건데 그건 약간 짧게 편집한 거고, 그때도 전총 자살한 17살짜리 남자애, 그 다음에 7살짜리 9살이었나 여자애, 한 명은 남자인데 자기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이제 확실히 믿고, 오늘 뭐 10년 강의하는 애가 아니니까 이제 그냥 주화인마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자꾸 좀 미안한데.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그냥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제 강의를 많이 보셨을 거고 그 부분 봤죠? 그리고 지금 수련하도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답변하는 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를 해드리는 거니까. 저기 그 방금 얘기했던 거 좀 다른데 그 영혼물질 있죠. 저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신 그런 거 아십니까? 거기 그 수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냥 그 바로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약간 체질적으로 우리가 영매 체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을 매개할 수 있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영매도 있어. 완전 영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예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수련해서 내가 뇌파가 떨어진다던가 약간 좀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이 얘기하는 게 들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 근데 거기에서 딱 치우치면 바로 문제 생겨. 그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 거에서 어쨌든 끄달린다거나 뭐 대화를 시도한다 하시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 그냥 그때 안 하겠다고 넘어가야 편해. 내 눈에 자꾸 귀신 보이고 귀신이 말하는 거 들리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내가 뭐 무당에서 정볼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낮은 파장의 연계들하고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잠깐 오는 단계가 있는데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왔을 때도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파형이 더 높아져야 돼. 또 질문? 저는 우리 아들이 그 말초신경 저기가 안 된다고 죽었다고 근데 수련 이렇게 하면 디스크도 있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감각이 없다. 좋아하시는지 수술은 안 했죠. 단월계에서 잠깐 한 적 있어요. 아니 수술. 수술은 안 했었는데 주사는 여러 번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웬만하면 다 좋아하죠. 디스크가 100명이 왔다. 수술해야 될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다 치료돼. 네? 그리고 우리 수련을 하면 특히 이렇게 자발공이라고 자기 몸을 고치는 동작이 저절로 나와요. 몸을 튼다든가 하면서 저절로 다 교정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초혈류가 지금 신경들이 죽고 말초혈류량이 적은 거예요. 이쪽으로 피가 잘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네. 그거 놔두면 큰일 나요. 놔두면 썩어 들어가요. 그런 게 이제 버거시병 같은 게 그렇게 해서 오는 거야. 말을 버거시병이라고 붙여놓은 건데 빨리 수련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원광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기수련 어떤 특정 단체, 그 당시에 한 단체의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수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하고 뇌파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면역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수련을 했을 때 뭐가 좋아지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가 좋냐면 일단 혈중 상소 농도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한다. 그러면 피가 맑아지는 거죠. 두 번째, 말초 혈류량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손톱바구스로 피가 잘 가는 거야. 나이 들면서 뒤꿈치에 이렇게 굳은 살 베기고 그런 거 많죠? 그 뭐냐면 피가 잘 안 도는 거예요.
피가 끝까지 잘 안 가니까 이게 세포가 죽어서 꾸덕꾸덕해지는 거야. 피가 잘 돌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말초 혈류량이 좋아지고 우리 몸에 균을 주입을 했을 때 이 균을 인식하는데 일반 사람이 3, 4일 걸리면 수련한 사람이 하루 이틀 걸린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주목받았던 게 면역세포 중에서 T세포가 1.5배에서 2배 증가한다. T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 T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 중에 장조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있는데 T세포가 이렇게 T자형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서 요게 이제 바이러스를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데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워낙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요로 침투를 해가지고 요로 침투해서 T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에이즈죠. 그래서 이 T세포가 2배 정도 증가를 하니까 에이즈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 유은 박사가 그때 28살이었는데 학위를 3개 가지고 있었어요. 생물학 박사 학위에다가. 그래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수련하면 좋아지. 빨리 듣고 와요. 몇 살이에요? 처음에는 사회활동 시장에 그러니까 빨리 와요. 빨리 더 고치는 거 좀 해. 디스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 통증 때문에 그 처음에 다리가 좀 가물어졌어요. 근데 그런 걸 발목을 직접 하면서 그걸 병원 가서 멈추시고 죽었고요. 그러니까 수련 빨리 시작해야 돼. 놔두면 나중에 좀 지나서 뭐 버거시병 이런 거 못 고쳐요. 네. 네, 그 기에는 그 사기라는 게 있고 장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 속에 그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유해균, 뭐 암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가 사기로 들어오면 이게 활성화될 거고 장기로 들어오면 이게 치료된다. 그 치료의 어떤 기전적인 그 영향에 관계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 해석하려고 그러면 좀 제가 복잡해지는데 그게 좀 제가 이제 정리가 좀 안 되네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 네. 자, 그럼 제가 요거는 저희 강연에 들어가는 얘기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병에 걸린다. 양방은 일단 떠나고, 양방은 뭐 있어요? 바이러스,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균 들어오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지, 그죠? 모르는 건 안 밝혀진 거고, 잘 모르면 신경 쓰고 이러니까 그건 떠나서 우리가 기를 얘기하니까 한의학은 기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한방적으로는 딱 병이 오는 원인은 딱 세 가지. 첫 번째 외인, 밖에서 들어오는 거 외인. 지금 얘기한 게 그 외인이에요. 근데 이게 풍한 서습조화, 바람기, 차가운 거, 더울서, 습기, 조한 기운, 불기운, 뜨거운 기운. 이 풍한 서습조화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기에 있을 때가 6기라 그래. 6기 6가지 기운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람 몸에 들어와서 병리작용을 일으킬 때는 6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음사하다, 뭐 음란하다 이런 얘기 할 때 음자예요. 6음이라 그래. 그게 이제 정상적인 작용은 6기고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킬 때는 6음이에요. 이 6가지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 예? 그러고 이제 6가지 들어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풍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뭐죠? 벌레충이죠. 요거는 뭐예요? 연이의 연, 방패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바람을 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벌레충을 왜 넣냐? 이 바이러스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풍에. 그래서 우리가 감기를 풍한 감기, 풍열 감기 두 개로 나눠놨어요. 풍하고 차가운 기운이 결합해서 보통 그렇게 감기 많이 걸리죠. 근데 여름에도 사막에서 감기 걸려요. 풍열 감기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풍에 이 바이러스 개념이 들어있어요. 영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풍한서습조화가 들어와서 생기는 거, 그걸 유금에 의한 외사 침입. 그 다음에 내인은 뭐냐면 희노, 우사, 비공경, 칠정이 있죠. 우리가 칠정. 이 칠정이 또 병을 일으켜요.
화를 많이 낸다. 간에 문제가 있죠. 실실 웃는다. 웃음이 없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너무 슬프다. 폐를 다쳐. 공포를 너무 공포가 심했다. 그러면은 이제 방광을 다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장기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울기가 생겨서 이렇게 깡 뭉치는 거네. 그걸 내인이라고 그래요. 불내 외인.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야. 너 밖에 독사한테 물렸다. 뭐 떨어졌다. 우리가 교통사고 당했다. 이런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인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건 요거고, 이제 그 중에서 왜 아프냐 했을 때는 한방은 불통죽통, 통죽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안 통하면 아프고, 잘 통하면 안 아프다. 그러니까 기가 흐르는 경락이나 경락이 있는데 그 경락이 막히는 거야. 예? 그러면 그 경락은 피도, 혈관도 또 따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혈순환이 잘 안 되고 막히면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현대과학적으로도 영양분이나 산소를 가지고 세포한테 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아픈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단지 사기가 들어와서 있는 건 아니고 풍한서습 조화라는 유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를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사기도 있어. 사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기 중에 하나가 음한 기운, 좀 음습하고 안 좋고 탁한 기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맥도 하나의 사기가 될 수가 있고 한의학적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지작이라 그래서 땅속에 어떤 뭐 강물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반응을 일으킬 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매트, 전기 매트 같은 거 쓰면 안 좋다고 하는 게 그렇죠. 피 속에 철분이 있죠. 네? 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제일 큰 게 이제 빙의성. 우리가 얘기하는 불치병은 빙의가 굉장히 많아. 영의 어떤 음습한 기운이 들어와서 칼 꼽히듯이 딱 꼽혀 있으면 그 주변이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암도 어떻게 보면은 저거에 세포가 지가 살아남으려고 변이를 일으킨 거야. 얘도 못 살겠는 거야. 정상세포가. 암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상세포고. 아니에요. 제가 정상세포인데 거기서 살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킨 거야.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피도 탁하고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포로 지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암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순히 사기가 들어오면 암이 커지냐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풍한서습 조화 유금과 내장 칠정이 만나서 기혈의 순환이 막힌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통증도 발생하고 암도 생기고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정확한 이해예요. 또 질문. 저기 이제 일반적으로 기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줄 때 있습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넣어주는데 아주 급해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아주 힘을 세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나사주는 방법이 있는데 나사줬을 때 그것이 상대방이 해롭지 않은지 그걸 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발공 개념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당연히 많은 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기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내가 아무리 땡겨서 주려고 그래도 이 그릇이 받는 그릇에 더 많이 좌우가 돼. 나도 내 능력도 이제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이게 넣을 때, 기를 넣을 때 이게 알아서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에너지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기도 똑같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그리고 내가 이 그릇에 아무리 많이 채우려고 그래도 종지 그릇에다 물 부으면 금방 차버려. 그러니까 기 딱 넣으면 조금 있으면 이게 딱 밀려 나와버려. 근데 그걸 강제로 막 더 넣는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치료의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발공을 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양만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증상에 맞게끔 내가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허리가 딱 나가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주
그 에너지를 세게 넣어가지고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상대방이 피해가. 아니 근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 아주 세게 넣을 필요가 없어. 그냥 조금만 넣어도 그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강하게 땡겨서 넣기 때문에 더 잘 낳는다. 그거는 조금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파킨슨 병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그냥 피가 탁해서 오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파킨슨 병이든 뭐 키네디 병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치병, 또 우리가 흔하게 아는 암도 빙의가 되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감기성 탈취염 이런 것도 빙의도 많아요. 수련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피가 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 뉴런이 왔다 갔다 하는데 피가 딱 가니까 이 전 신경전달 물질이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한테 갈사 가르쳐주신 사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파킨슨병을 갈사로 치료를 참 잘하셨어요. 자기 꿈이 파킨슨 전문 한의원을 하는 거예요. 갈사로. 그래서 그걸 많이 시도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기공치료를 하고 하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 봐야 돼. 피가 탁해서 그러는지 신경전달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원인이 연가가 들어와서 그런 건지 그거는 봐야 돼. 그렇죠. 그럼 척추 수증성 척추 경직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태어날 때 그렇게 됐다고 유전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성 척추염의 유전 가능성이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몰라서 하는 말이 많아. 그러니까 뭐 자꾸 요즘 유전, 뭐 DNA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그건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볼 때 그거하고 똑같아. 무당한테 갔는데 집안에서 나가 죽은 사람 있죠.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도 6.25도 듣고 다 했는데 예? 다 있어요? 그죠? 뭐 애 낳다 죽은 사람이 있죠. 옛날에는 애 낳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자기들이 잘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그게 정확하려면 어떠한 DNA 구조가 어떤 요 강직성 척추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이 DNA 구조가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전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 유전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지. 그냥 하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집안에 암이 있으면 암이 있다. 아니 뭐 암 걸리는 비율로 보면 집안에 뭐 암 없는 집안이 어딨어요? 예? 따져보면 다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연결하는 거는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럼 그게 완치 같은 이런 개념이 됩니까? 그래요. 그거는 강직성 척추염은 기공으로 잘 들어요. 또 질문. 발공하실 때 그 준비 과정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은 환자에 따라서 그 환자를 발공하시면서 사기가 발공하신 사람한테 옮겨가가지고 또 그 탁한 기운을 이렇게 청소를 하거나 상대방을 발공하기 전에 먼저 청소해고 발공을 하시는지. 일단 따로 준비 과정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왜냐면 사기는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발공을 하면 그 사람 몸에 있는 탁기는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안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게 필요 없어지냐면 내가 완전히 강해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 발공했을 때는 하루에 한 5분씩 한다든가 하루에 한두 명씩 한다든가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받았을 때 내가 그릇 자체가 커버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좀 없어요. 그래서 세숫대에다 오줌 넣으면 오줌물이죠. 바다에다 오줌 넣으면 바닷물이죠. 네? 내 그릇이 커져 있습니다. 또 질문. 네. 계보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계보. 계보. 무슨 계보? 힘이 있었으면 뭐. 계보
해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꼭 우리나라는 그런 거 중요시해야 돼. 당군에서부터 다 당군이야. 하여튼 당군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죠? 다부선인에서부터 이어내려온 한국 전통의 산중 수련 비법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저는 기공적으로 사부님이 20분 정도 계세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사부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이 한 5분 정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에도 이제 적어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영향을 이제 제일 많이 받은 게 옛날 그 MF 정신문화원 송 원장님 영향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고, 근데 딱 그분한테만 한 건 아니고, 또 산에 유명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원래. 이렇게 항상 거기 이렇게 청바지 입고 간다거나 하면 인사도 안 받아줘요. 계량한복 입고, 그분이 좋아하는 이렇게 담배라든가 의식품, 그것도 딴 거 갖고 갔다 오면 인사도 안 받아. 좋아하는 미리 물어봐서 봉투에 한 10만원 넣어서 가서 이제 놓고 인사 받아주고, 이렇게 개박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 좀 모아서 하는 거고, 또 당연히 또 제가 스님이니까 은사 스님 계시고, 그래서 거창하게 당분부터 내려오고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지금 기를 직접 넣어서 말공을 시켜주고 계열을 시켜주는 거는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거의 다 단전에서 모아서 가야 된다, 호흡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초창기에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면 공격도 무지 많이 받았어요. 자기들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방식, 제가 얘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거의 지금 다 날려 들어왔어요. 오히려 이게 우리 거를 많이 지금 사용을 해서 다른 데서 써. 또 질문. 딱 좋아요. 지금 1시간 가잖아. 내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보다 저는 카페 들어가서 보면 되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강의에서 안 했던 것들이 나오잖아요? 또 없어요? 네.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이렇게 내력이 생겼을 때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과 예절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도 같이 높아지는 건지, 마음이 더 좋아지는 건지, 그게. 그게 100% 일치하지는 않아.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태권도를 했어. 태권도를 해서 경찰을 할 수도 있고 깡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권도를 가르칠 때 어떤 정신적인 거, 이렇게 예의를 가르친다든가, 약자를 돌보라고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도 많이 가겠죠. 그런 것처럼 기공 자체를 해가지고 인격이 이렇게 그 자체가 나쁜 놈에서 기가 안 나가고 이러진 않아. 무술영화다 보면 꼭 나쁜 놈이 더 세잖아요. 좋은 사람이 몇 명 달라붙어서 벽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청심도 배우면 어때? 불교를 바탕으로, 그죠? 제가 항상 진화라든가 보살행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거 처음 받을 때 좀 사람이 이상하다, 다른 욕심이 차있다면 내가 아예 제대로 안 받죠. 그 교수는 안 시키죠.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결국 자기가 견성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양심이 뚜렷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쁜 거 하라 해도 못해. 자꾸 양심이 더 걸리거든. 여러분들 안에 양심이 있는데, 특히 견성을 하는 건 내 안에 양심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 드러나는 거야. 그전에는 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냥 착한 마음, 나쁜 마음 두 개가 있는 것 같잖아. 항상 이 두 개가 싸우는 것 같은데, 견성을 이제 하게 되면, 진짜 내 손품을 보잖아. 내 참자를, 내 지다를 이렇게 딱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나쁜 짓 하라 그래도 못해. 거기에 많이 걸리거든. 그리고 내 안에 진짜 그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죽음을 두려워한다. 기독교를 믿는데, 그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왜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안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거 똑같아. 내 마음에 내가 진짜 견성이 하고 연계가 진짜 있다는 걸 알면
제발 나쁜 짓 좀 하라 그래도 못해. 양심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저기 개보랑 어차피 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공을 받는데 중국분들이 받았는데 아니, 한국 그건 바다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 무역지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뭐 격체 전공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몸 타동시켜주는 거. 상갑자 고수가 죽을 때 이렇게 탁 넣고 죽잖아요. 갑자기 상갑자 고수가 되잖아요. 예? 중국도 알고 있죠? 안 해주는 거지. 그리고 또 못하는 거야. 왜냐면 호흡으로 모으잖아. 그럼 내가 이걸 30년을 모았어. 나도 지금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해서 가야 되는 사람 어떻게든 호흡하고 모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남을 줘? 아까워서. 그래서 치료가 안 된 거야. 기공이. 치료 능력자도 있죠. 죽고 나면은 내가 한 달 요양해야 돼.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 옛날에 뭐예요? 당신이 기는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련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막 발공하고 병을 고쳤어 봐. 왜 우리나라 지금 기공이 이렇게 다 죽었겠어요? 안 해서 그런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예? 병원도 이제 열어가지고 거기서 막 기 주고 100명이든 200명이든 모이면 기 보내서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병원에. 그죠? 그걸 할 수 있어야 진짜 치료를 할 수 있죠. 예? 알고는 있었지만 그전에는 자꾸 개념이 호흡법, 동장법 여기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다가 응? 이제 우리 수련처럼 입정에 은염수련을 하면서 한 명을 타동시켜서 어느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그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앞에 우리 송 원장님이 그걸 하셨고, 그래서 제가 받아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거는 어디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지를 못했던 거지. 그래서 그 엄신도 중국 사제기 공사 중에 엄신도 당신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런 공력을 갖췄습니까? 엄신의 대답이 어렸을 때 사부님이 내 몸을 열어주는 계열 과정에 직접 관여를 했고 몸이 열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익혔습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또 질문. 발공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안 걸려요. 특별수련 하시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일반 수련에서는 그걸 가르쳐. 일반 수련에서는 안 가르치죠. 안 돼. 특별 수련에서 그러면 가르쳐주는 게 뭐 발공하고 수비요법 뭐 이런 거. 아니 수비요법은 따로 배워셔야 되는 거고. 그건 따로. 네. 특별수련은 그냥 기공사가 되게끔. 내가 제가 하는 거 있죠. 기본에서 사람 움직이고. 그건 발공되시면 다 해요. 하고 그냥 치료하는 거.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저기 디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 시간에 그 기공사 하는 거가 특별 시간 아니 그러니까 특별 수련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기공사 되기 위한 특별 수련이 있고 하나는 암이라든가 뭐 파킨슨이라든가 불치병을 고치는 수련이 있어요. 파장이 달라. 몸을 개열시키는 거하고 치료 에너지를 보내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하죠, 같이. 제가. 근데 이제 너무 증상이 오래됐거나, 너무 뚜렷하거나, 뭐 위암인데, 그 위암 치료 안 하고 딴 데 열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 거는 치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일주일에 2번. 보통 15번에서 20번 사이에